험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코렌텍이라는 회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자는 선두훈, 선승훈, 성경훈 이렇게 각자 대표 체제고요. 설립일은 2000년에 했네요. 다음으로 상장일은 2013년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주식의 주가는 꿈을 먹고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죠. 그 꿈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성장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렌텍은 인공관절 중 인공고관절 및 인공실관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관절과 실관절이란, 각 고관절은 이제 엉덩이 관절이고 실관절은 무릎 관절을 의미합니다. 코렌텍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관절 시장의 성장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의 증가이고, 두 번째는 고령화와 기대 수명의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비만 인구의 증가입니다. 여기 밑에 분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의 증가이고, 이러한 골관절염 질환은 대부분이 퇴행성으로 기인되며 환자들의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여기 고령화와 기대 수명의 증가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비만 문제라고 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고령화와 비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점차 심화됨에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인공고관절 및 인공실관절 시장 점유율 증가를 줄 수 있는데요. 여기 분기 보고서와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머, 스트라이커, 데퓨이 읽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데퓨이 등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로 국내 고관절 시장 점유율은 코렌텍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20일자 기사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이제 30%라고 하죠. 예. 다국적 기업이 현지 국가 제조업에 의해 해당 국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것은 한국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목으로 보아 코렌텍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제가 분기 보고서에 가지고 온 건데요.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그리고 해당 국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어준 것은 한국의 경우가 처음, 다국적 기업이 여기 현지 국가 제조업체에 넘겨줬다고 하죠. 그리고 그 관련 기사는 여기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게 코렌텍이거든요. 코렌텍이 인공 고관절을 개발해 국내 시장의 30%, 인공 무릎 관절 시장의 10%를 차지했다라고 하죠. 이거 인공 무릎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 실관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고관절 얘기를 했다면, 다음으로 이제 분기 보고서와 또 기사에 따르면 인공 실관절의 국내 시장은 인공 고관절 시장의 3배가 넘는다고 하죠. 또한 2019년도에는 국내 인공실관절 시장 점유율이 10%에 진입하여 인공관절 글로벌 10대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고서에는 인공실관절의 국내 시장은 인공고관절 시장의 3배가 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관련 기사인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지난해는 이게
2020년 4월 17일자 기사니까 19년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난해 인공무릎관절마저 국내 시장 점유율 10%에 진입해 인공관절 글로벌 10대 기업 중 메이저 업체 중 하나로 완전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코렌텍의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20년 1분기 실적 증가입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코렌텍의 2020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앞으로의 실적은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가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거의 1억 6천에서 9억 5천으로 약 8억 정도가 증가를 했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해본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9년에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으로 상장 폐지가 될 뻔했던 회사인데 비록 이번에 거래 재개가 되었지만 추후에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 나름 타당한 반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유형자산의 폐기 손실과 손상차손, 수출 관련 반품 충당 부채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2018년도 감사보고서의 한정 의견을 받았었다. 2018년도의 감사보고서가 보통 19년도 3월 말 혹은 4월 중순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2019년에 거래 정지가 일부 됐었죠. 네, 이어가자면 하지만 재감사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를 해본 입장에서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회계사로서 회계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해본 입장에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낸 것은 회사 담당자도 무척 고생했겠지만 그 회계법인 혹은 회계사들인 외부 감사인 또한 당시에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견으로는 아마 담당 계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회사 측에서 미숙했다거나 아니면 꼭 구비해야 될 만한 필요한 서류를 갖춰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당해보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는 아마도 회사에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잘 해놓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감사보고서 의견 변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코렌텍이 상장 폐지 위기일 때 이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성이 최대 주주의 금전적 도움으로 전환사채를 무사히 상환할 수 있었거든요. 이로 보아 코렌텍이 추후에도 간접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성이 최대 주주의 남편이 그 코렌텍의 선두운 대표이므로 회사의 임원진이 고의로 코렌텍을 망하게 하거나 할 가능성은 적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기사를 보시면 기사의 제목이 정몽구 맞달 구원투수 등판 코렌텍 다시 일어설까 있고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으로 상패 사유가 발생을 하였는데 정몽구 회장 장녀 정성희 고문이 최대 주주인데 정 고문 자금 긴급 투입으로 급한 불진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정 고문이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상환을 위해 1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해서 급한 불을 껐다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코렌텍이 뭐 미래에 뭐 망하거나 뭐 상태 사유가 발생해서 휘청거리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리스크로 차트상 역배열이며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도 좋다고 보는 이유는 뭐 이거는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렌텍의 일봉 차트인데요. 2014년도부터 지금 2020년 7월까지도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차트이죠. 그리고 주봉, 이거는 주봉인데 주봉을 봐도 하락. 월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 차트. 또 연봉을 봐도 2013년부터 쭉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게 뭐 크게 오를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면은 이런 데서 매물 소화를 또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매물벽을 소화를 해야 되고, 더 위에서도 또 매물벽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 정지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상으로 코렌텍의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